그 다음에 좀 찌그러졌다 해서 예,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비굴함은 갖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상태가 딱 되면요, 주체를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그래가 막 술집에 가갖고 막 부뿌라 이러면서 내일은 없다 이러면서 네가 내 심정을 어떻게 아느냐 계속 해. 그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학대해버리는 것 똑같은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비굴해지는 것은 자기 운명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런 방치된 운명을 갖다 그대로 안고 가면은 재생이 빨리 안 돼요. 재생이. 그래서 이 교만함과 비굴함을 뭐예요? 마음속에서 저절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만 해도 큰 겁니다. 저거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요, 병 거의 안 걸립니다. 막 찌그러져도 막 식은 밥, 지금은 식은 밥이다 하고 막 식은 밥 맛있게 먹고 소화 잘 된다니까요. 왜? 마음에 내가 지금 찌그러질 때다 하고 납득을 하니까요. 이 납득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납득. 예, 그 빠삐용 아시죠? 영화 빠삐용. 그 빠삐용에 보면은 누구 나옵니까? 그 스티븐 맥킨하고 더스틴 호프만, 더스틴하고 더스틴 호프만하고, 이게 더스틴 호프만이 드가 역할로 나오죠. 드가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스티븐 맥킨이 빠삐용이죠. 빠삐용. 이 빠삐용하고 드가하고는 아주 공통적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죠. 그게 대별되는 인간형으로 나오죠. 빠삐용은 감옥을 옮길 때마다 빠져나갈 궁리마예요. 빠져나갈 궁리. 맨날 빠져나가야 돼. 이걸 어떻게 하면 탈출할 것이냐. 마지막 지옥의 섬에 가서도 거기서도 탈출 준비를 하는 거죠. 드가는 뭐냐? 어떤 감옥에 가도 대충 다 적응해 살고 또 푼돈도 좀 모으고 막 어쨌든 잘 적응해가 잘 살아요. 그 지옥의 섬에 가서도 뭡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제 드가하고 중간에 한번 같이 동조를 했다가 같이 지옥의 섬에 가죠. 근데 드가는 벌써 그 사이에 호박 심고 또 돼지 키우고 거기서 살아갈 궁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드가하고 빠삐용 사이에는 큰 생각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빠삐용은 뭐냐면 나는 무죄다. 내가 여기 들어간 건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나는 무죄다. 드가는 뭐냐? 나는 유죄가 맞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삶 속에서 나는 최선을 구해야 된다 하고 드가는 살죠. 빠삐용은 뭡니까? 처음부터가 원천적으로 원인 무효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게 뭐냐? 우리가 운명에 대한 태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운명에 대한 태도. 운명에 대한 태도가 어차피 태어나진 거 내가 이미 전생이 원이든 현생이 원이든 내 자신이 원인이든 어쨌든 이까지 만들어져 온 것을 무엇으로 내 것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내 것으로 인정 안 하고 싶어 하죠. 내 것으로. 좋은 거는 다 내 거로 인정하고 싶고. 네, 그래서 이 납득을 한다는 거 있죠. 납득을 한다. 그 다음에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불교적으로 하면은 업이고예. 이것을 인정해 하잖아요. 인정해 이런데 나는 인정 못해. 끝까지 뭡니까? 버티다가 가는 게 어찌 보면 인생인지도 모른다. 근데 이 학문을 통해 보면 뭘 터득할 수 있다고 인정 안 할 수 없게 딱 돼요. 짜고 치는 하토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효율성 측면은 뭐 사실은 뭐 굉장히 길게 설명할 것도 있고 사회적 측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아무튼 삶의 효율성을 극대화해보자. 현실적인 면에서, 심리적인 면에서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사람의 한계는 한계요, 학문의 한계는 아님으로 이랬죠.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점을 치러 이렇게 많이 가보면 뭐 이 집에는 이렇다 하고 저 집에는 저렇다 하고 이 집에 저렇게 어느 걸 믿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걸 가다가 안 맞는 게 나오면 그게 맞나 이런다고. 이렇게 학문 자체를 아예 인정 안 해버리는 게 이 학문으로서의 그게 학문이 아니다. 근데 사실은 점치는 점자의 문제지. 점을 치는 사람이 잘 점을 못 친 것이지.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변화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거는 틀림없잖아요. 단지 이걸 우리가 발견을 잘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흐름을 잘 발견하는 사람이 점을 잘 치겠죠, 그죠? 네. 이 흐름을 다 알려고 하니까 이까지 알다가 말한 사람도 있고 또 잘못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점을 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니까 이게 학문 자체가 근거가 없는 학문으로 이렇게 오도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되고 점자의 한계다는 거죠. 점자의.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뭡니까? 이 학문 자체가 맞나 안 맞나 따지기 전에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알려고 노력한 다음에 이것이 갖는 한계는 무엇이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맞춰봐라 하면 맞춰봐라. 네. 얼마나 웃기는 줄 압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요 오른발을 어디 딛겠노 이래서 그럼 뭐예요? 점을 진짜 잘 치는 방법은 진짜 여기서 어디에 짓겠느냐 이거죠. 어디에? 거기는 요 안에 이러면 되죠. 요 안에 그죠? 이렇게 꼭 맞춘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한다면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맞추면 다 맞지요. 전부 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 있느냐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점을 쳐나갈 때. 그래서 사람들은 뭘 원해요? 이 잔잔한 치는 사람의 어떤 한계 때문에 오는 여러 잘못된 표현들은 그대로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문 자체가 뭐예요? 아,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거는 옛날 학문의 갖는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자꾸 뒷날에 알고 난 뒤에 의심을 던져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의 한계, 학문의 한계는 아니다. 진정한 다다음 학문의 발전 이게 사실 서문 정도로서 쓰려고 쓰는데 이 학문을 정말로 학문화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진짜 맞나 안 맞나 하는 어떤 꼭 점의 신빙 여부를 점을 믿고 안 믿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도대체 이 역학이 보는 세상의 이해가 어떤 논리로 짜여져 있느냐 이거를 관찰하는 측면에서 먼저 가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뒷날에 이걸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진짜 맞나 이거래요. 진짜 맞나 이걸 검증을 해보고 근데 검증이 됐다면 그 다음 뭐예요? 이것이 학문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학문이 자꾸 그래 학문적인 어떤 영역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느냐 이것을 쳐다보는 이중잣대 때문이에요. 이중잣대. 이중잣대 아십니까? 너미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너미 한 것은 능력 부족이고 내가 잘못한 거는 실수고 이런 이중잣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점 보러 가는 거는 내가 미래를 잘 이렇게 분석하기 위해 가는 거고
남이 점 보러 가는 거는 의지가 나약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고관 대작들이든지 우리 큰 기업하는 사람들이 와가 무수히 점을 치지 마세요. 밖에 나가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자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런 거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 잘 된다. 물론 우리가 사회적인 역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점을 치는 범위나 한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만 이상하게 그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자꾸 이 부분을 학문적인 영역으로 안 보고 정서적인 접근을 해버린다는 거죠. 아씨, 뭐 안 풀리네. 점이나 한번 볼까. 그게 심심풀이 땅콩이 아닙니다. 점이라는 게 무슨. 가가 그러면 꼭 이렇게 해서 보러 가는 사람은 빤한 이야기 듣고 와요. 뭐야 쿠대 잘 된다 쿠더라. 또 조금 더 심하면 더 이래 오잖아. 이래가지고 찌그러져가지고 선생님이 어떻습니까? 샤샤샤샤 밖에 나올 때 너무 좋단다. 너무 좋다. 자기가 벌써 뭐예요? 정서적 접근을 했잖아요. 정서적으로 자기가 행복함을 맛보기 위해서 점을 왔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점을 치러 온 게 아니고 뻔하게 뭐예요? 자기가 잘 된다 하더라. 답을 딱 여기 걸어놓고 간 거예요. 선생님 맞춰보세요 이런다고요. 맞출 건 뭐였어? 네 앞에 잘 된다. 네 그거 들으러 왔지? 예, 그걸 어찌 아십니까? 신기하네요. 신기한 건 무슨 자기가 이미 정서적으로요. 정서적인 답을 구하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찌그러져 온 사람일수록 어떻다고 해? 너무 좋단다 이 말을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뭐예요? 도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거 아니고 완전히 뽕쟁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뽕 알죠? 뽕가루에 딱 타가지고 쫙 주사에 걸려면 주사에 들어가면서 그렇지 지금은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야. 곧 빠져나간다 쿠더라. 들어가면서 뽕가루 기운이 떨어질 때까지는 또 행복하게 탁 다닌다고요. 이거 또 부딪히면 또 점치라는데 그게 정서적 접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정서적인 접근이 결국은 자기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결국 도사집에 돈만 보태는 결과가 되는 거죠. 뭐 하려 보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정서적 접근이나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는 학문적인 학문성을 잘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거부하면 어찌 되는 줄 압니까? 한 명도 안 와요. 오기만 오면 다 맞춰볼 건데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적어도 학문하는 이쪽에 공부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라도 어떤 접근, 정서적 접근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갖는 어떤 이중잣대의 문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 피하려면 뭘 하는 줄 압니까? 또 뒤에 가서 샘플을 이렇게 탁 적어놓고 갑하고요. 이게 축이 정제가 있지요. 이러면 가서 나는 이러면서 수업 안 들어요. 나는. 그래가 귀중한 수업 시간에 자기 거 이래 만세력 찾아놓고 그래가 맞네 나도 이제 정제가 있네. 그러면서 그래서 수업 진도는 벌써 여기까지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또 뭐 하나 나오면 말이에요. 나는 물론 이게 공부에는 도움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포괄적 의미에서는 정서 접근이니까 가능하면 그 자기 팔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뒷날에 어느 정도 그 학문적인 어떤 이제 누적이 됐을 때 이때 보면 이때에 한번 좀 자기 걸 검증을 해보고 공부를 해가는 과정 사이에서 이 나는이라는 질문 물론 안 던질 수는 없는데 보통 이것만 하던 사람이 중간에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한 개 이래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죠? 안 좋은 거 나오면 나 이래가 안 되는 것 같다. 막 부정적으로 수업 시간에 이게 있으면 분명히 안 좋다 하던데
걔가 막 실망을 해가지고 갑자기 수업 시간에 보면 조용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일필로 막 끄적끄적하고 턱 받치고 있고 이 사람 분명히 이거인 사람이에요. 내 거는 이거 많이 하시지 말고 반풍수 자문하면 뭡니까 멀쩡하게 좋은 팔자를 그렇게 오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터득될 때까지는 이해를 뭡니까 학문적으로만 꾸준하게 따라오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학문이 발전이 되려면 결국 이런 뭡니까 정서적 접근이나 이중자 때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피해서 이 공부를 쫙 해보고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막 20점짜리 빼 안 돼요 이러면서 20점짜리 그때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어떤 안목이 생긴다는 거죠. 이 안목이 결국은 생기려면 어떤 저런 접근을 대수습 하시지 말라는 거죠. 비교적 객관적으로 자꾸 들어오시라는 거죠. 이 공부에서 이제 하면서 가장 어울리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 제가 원문은 뭐 다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는데 내용이 이래요. 장제인지 장자인지 송대의 성리학의 이 장제로 하고 장제의 글에 어느 구절 나오냐면 천지만물은 기가 아니면 그 모양을 드러낼 수 없고 기가 있어야 물이 드러난다는 거죠. 물성이 기를 통해서 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지에 있는 이 만물이 태허 텅 빈 공간이 아니면 태허라는 이 공간이 아니고는 어떻다고 해요? 그 모습을 감출 수 없다는 거죠. 감출 수 없다. 감춘다. 그런데 이렇게 만물이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는 것은 다 어떻다고 해요? 부득이한 것이다. 부득이한. 성현이란 어떤 존재와 같다? 이 부득이한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현은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밤과 낮에 모순이 없다는 거죠. 밤이 온 뒤에 아침이 오는 것, 아침이 온 뒤에 다시 해가 지는 것, 이것이 아무 모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성현에서 성인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그가 우주의 일원, 그 다음에 사회인으로의 일개 역할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기 삶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현에 있어서 죽음은 뭐와 같다? 죽음은 우주 속에서 잠시 쉬는 곳에 불과하다. 이 과정이 이제 다 왜요? 이 변화의 부득이함, 그 부득이한 과정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알면 어떻게 된다? 이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휴식, 우주에서 휴식 중이다. 은퇴는 없다. 우주의 멤버로서는 은퇴가 없다는 거죠. 단지 휴식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나고 죽는다라는 이런 것에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건데, 이 공부를 많이 해가 도사님의 경지에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을 도사를 할 수 있느냐? 누구든지 다 죽죠, 그죠? 죽음 앞에 들었을 때 유언을 딱 하고 하는데 뭐라 하냐? See you again. 또 만나요. 그 다음에
잘 자, 내 꿈꿔. 예? 또 만나자, 또 만나자. 나 간다. 예. 근데 갈 곳까지 알고 와서 왜 살았는 것까지 알면 그게 되겠죠, 그죠? 예. 은퇴가 없다. 이 우주는 은퇴를 안 시켜준다는 거죠. 예. 휴식만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학문 해놓으면요, 진짜 좋은 겁니다, 이거. 해놓으면. 꼭 뭐, 우리가 점을 쳐가, 당신 인생이 이러면서 머리 사기를 치는, 사기 미스리하게. 예? 우리가 그걸 안 하더라도, 예? 실력이 딸리면 사기가 되거든요. 실력이 딸리면. 실력이 따르면 예, 사기가 되는데, 예, 사기가 아니고 자기 그 개인적인 그 정신적인 건강이라든지 이 세상을 크게 수용하는 어떤 힘이 생기니까 하여튼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십시오. 예.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잠깐 쉬었다가 예, 질문 없으면 조금 쉬었다 또 하겠습니다. 예. 충실한 기본을 위한 개념의 아까 그 조금 언급을 했었죠. 오행이라는 것이 오행. 행이라는 것은 뭐가요? 예, 성이 아니다. 예, 성이 아니다. 이게 별이 아니고 뭐라고 해? 다닌다는 거죠. 다닌다. 뭐든지 어떻게 대체로 이 5가지 속성의 흐름으로 다닌다. 예. 튀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자, 요까지를 목운동, 화운동, 토운동, 그 다음에 금운동, 수운동. 뭐든지 다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파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파리가 겨울에 어디가 있습니까? 파리가 겨울에 여기 있겠죠, 겨울에 막 이래 움츠리가, 이거는 뭐랍니까? 물이 움츠리가 있는 거죠, 그죠? 응축해 있다, 움츠려 있다, 저장돼 있다, 점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삐쭉 하면서 나온다는 거죠. 여름이 되면 어떻게 날개가 싹 달려가지고 엥 하면서 이제 나르는 구멍이 되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 토운동은 전부 그 음양을 교접시키는 역할을 해요. 음양을 교접시키고. 그래서 이제 짝짓기를 이루어서 뭐예요? 생명의 연속성을 이루어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입 떨어지고 몸에 비교해서 이제 결국은 다시 모양이 되돌아간다 이거죠. 모든 사물도 그렇고 모든 사건도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오행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흐름 속에 있는 것만이 어떻다고 생명력을 갖는다. 그래서 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크게 끊어가지고 어떻게 튀어 올라가는 운동을 양운동, 그 다음에 쭈그러드는 거를 음운동,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양운동, 음운동. 이건 측면이죠. 어떤 사람은 3분법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3분법을. 여기로 가는 놈을 A라 하고, 가운데 있는 놈을 B라 하고, 또 내려가는 놈을 C라 하자. 이제부터 뭡니까? 새로이 맹간혼이 앞으로는 삼행서를 펼치노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측면을 어느 부분을 보아서 쪼개느냐인데, 대체로 어떻다고 5개의 속성으로 쪼개니까 전체를 쪼개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닌다고 오행, 어깨로 다닌다는 거예요. 다닌다. 모든 만물은 5개 다닌다. 또 좀 더 크게 묶어서 양운동, 그 다음에 음운동. 그러니까 티 나가는 운동을 양운동, 양운동. 그 다음에 안으로 어떻게 해요? 수축 또는 수렴하는 운동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음운동, 음운동.
그래서 음양이나 오행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항상 뭐냐면 오행이나 음양이라는 것은 무엇 속에 파악돼야 된다. 오행이나 음양은 시간 속에 파악된다는 거죠. 시간. 네. 그런데 전부 다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양은 남자요, 음은 여자다. 이거는 뭐 안 가르쳐줘도 알죠. 하루 만에 다 알아요. 티 나온 거는 남자요, 예? 쏙 들어간 거는 여자다. 예? 그 다음에 해가 비치는 낮은 뭐예요? 양이요, 뭐예요? 밤에 달 뜨는 밤은 뭐예요? 음이다. 요렇게가 전부 다 이제 음양을 갖다가 공부 다 했다는데 다 사물의 성질을 표현한 것이지 음양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음양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양의 성질을 얻어서 좀 티 나가는 게 많은 게 남자고, 그 다음에 음의 성질을 얻어서 이루어진 몸이 여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음양의 성질을 얻어서 드러난 모양을 이렇게 나타낸 거지. 이 자체가 음양론은 아니다는 거예요. 음양론은 아니다. 여자가 빨리 뛴다. 여자가 막 달리기 빨리 한다. 이게 양적인 상태냐 음적인 상태냐는 거죠. 여자가 빨리 뛰도 음은 음이다 이런다고 이렇게 배우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여자가 빨리 뛰면 양적인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양의 성질을 얻었다는 거예요.